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애프터에서 그 트럼프 해리스 수혜주 다시 트레이딩 될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고요. 또 가장 큰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 관련해서 철강 금속주들 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철강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테마는요. 방산과 제약바이오 테마 준비했고요. 먼저 지금 지수 흐름부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코스닥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하다가 계속 좀 갈피 못 잡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하방 쪽으로 포지션 잡았습니다. 코스피는 2,530선으로 현재 0.2%대 약세고요. 외인 기관 순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팔자세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죠.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팔자고요. 선물에서도 역시나 매도입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HLB의 급락세가 연출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괜찮은데 HLB 혼자서 탑승하지 못하는 분위기. 삼천당 제약도 시총 상위 안에서 좀 크게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재 일중 저점인 707선 터치하면서 현재 1% 가까운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반등이 무색할 만큼 오늘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번 주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장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자, 방산 섹터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오늘 또 미국의 정책발 테마인 드론 테마가 상승 쪽으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어제 생물보안법만 통과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DJI라고 최대의 드론 업체인데 이 중국산 드론 제품을 미국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하원 쪽에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지금 11월 대선 2달 정도 남겨두고 있고 이게 상원까지 통과돼서 이게 액트로 만들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러한 정책이 국내 증시에 투심을 자극을 했죠. 드론 관련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베셀, 네온테크, 제인시언 시스템 전부 다 상한가 갔고요. 코콤과 PC디렉트도 20%대 급등,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10% 넘는 급등 보이면서 오늘은 드론 테마가 대장으로서 테마 안에서는 자리매김했고요. 이와 함께 오른 것이 UAM, 도심항공 그리고 방산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휴니디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퍼스텍과 휴니디는 뭐 전쟁 관련해만 잠깐 오르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테마에 좀 탑승하는 흐름이 연출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방산 쪽은 계속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트럼프 수혜주인데다가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 쪽에 대한 시세를 끌어올렸고요. 일단 방산 4사, 국내 4사 2분기 영업이익은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이제 매출 파이가 크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785%나 급등. 대신증권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 추세 때문에 방산을 계속 봐야 된다.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도 그 국방 예산을 2배가량 더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방산 쪽으로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 자주포, K10 이 장갑차입니다. 자, 그럼 이 수주 소식 대체 언제 들려올까? 맨날 수주가 있다고만 하고 대체 계약 체결은 언제 하는 거야? 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연말이 끝나가니까 남은 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곧 수주 소식이 임박했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것이 거래 정지 기간이죠. 인적 분할하고 나서 다시 재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게 9월 27일입니다. 한 2주가량 남았고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의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재상장을 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지켜보시고 목표
목표 주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낸 리포트는 35만 원 제시했습니다. 현대로템 사실 이번에 그 M4에서 폴란드하고 K2 계약권 나올 거다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계약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 중 수주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현대로템 쪽도 보시면 좋겠고요. 65,000원. 자, 오늘 이 중에서 시세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바로 LIG 렉스원입니다. 그 미국의 비공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비공 말고 신공, 해공, 천공 지금 다 수주 기대감 쌓이고 있는 상황. 국내 사업은 더 견조하다. 이 중에서 가장 걱정 없는 기업이 LIG 렉스원이다라는 표현을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까지 이 FA50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전투기에 대해서 우즈벡이나 뭐 페루, 필리핀 자리가 없어서 못 썼는데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이 FA50을 사들이겠다라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항공 우주도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확인해 보시고요. 방산주 시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드론 쪽에서 가장 강한 것 제인시언 시스템, 코컴도 상한가 같네요. 상한가 간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LIG 렉스원이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인데도 상승률 6% 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하나시스템도 이제는 다시 우상향 기조를 올려 세울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17,870원 지나가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 볼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정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차트를 쭉 보니까 세론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뭐 2월, 4월, 6월 기사를 전부 다 다시 찾아봤는데 머크 독점했다라는 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300%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 알테오젠이 조정을 잠깐 받은 것을 보면 알테오젠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든지 8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다든지의 이유로 떨어진 것이지 알테오젠의 문제로 떨어진 적은 없고 유한양행도 렉나자 승인 받고 나서 이틀 동안 세론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60%나 급등을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생명보험법 통과가 세론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52주 신고가를 갑니다. 그 기저에는 다 외인 기관의 수급이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기반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에스모가 이제 9월 13일부터 17일에 열리게 되고 여기서 유한양행에 대한 반사수혜 이익 체크 참여하는 기업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오늘 H1B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장에도 16%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이엔셀과 녹십자 관련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엔셀은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탄력을 붙이더니 지금 27%까지 급등 나오고 있고요. 녹십자도 7%의 상승 흐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만든 화면이고요. 조금 그 내용을 추가했어요. 10월 달에 위고비 국내 출시 예정이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테마 속으로도 집중받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돈을 다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인벤티지랩이 업계 최초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이전했다. 알테오젠하고 똑같이 기술 이전한 건데 사실 이제부터 임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릴 예정이라 알테오젠과의 그 밸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D&D 파마텍, 동아 ST 외에도 한미약품 오늘 또 주가 강했죠. 11월 달에 미국의 비만 학회에서 뭐 신약을 공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펩트론부터 종근당, 대봉 LS 확인해 보시고 이게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의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엔셀 말씀드렸듯이 27% 급등 유지하고요. 루닛이 17%입니다. 계속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 뭐 우리바이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인벤티지랩은 상승분 좀 반납했고 TDS팜도 오후장에 올라왔고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는 아침부터 시세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